안녕하세요. 에이더버스 제조업 사업개발 담당 석진호입니다. 많은 제조사 분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현 방법과 연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말씀드린 뒤 이어서 현대건설기계의 최계현 팀장과 현대 MN소프트의 이인현 실장님께서 실제 생생한 사례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제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제품이 전통적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과거 엔진 출력 등의 요소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1억 줄 이상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해 하나의 메가 플랜트에서 대량 생산하는 모델에서 분산화된 생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물리적인 어떤 물류 흐름에서 이제는 여러 공장 간의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잘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 상황상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를 잘게 쪼개서 2에서 3개월 단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애자일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하나의 제품군에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의 한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확인되어야만 경영진과 현업의 관심을 이끌어 전 조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에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기술 개발을 하고 덜 중요한 것은 파트너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자원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또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핵심적인 프로세스는 직접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회사의 적은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장점인 온 디맨드 방식의 과금과 빠른 기술 도입 속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복스바겐은 클라우드 기반의 애자일 스마트 팩토리 여정을 2019년 시작하셨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전자화되어 부품수가 줄어들고 연결화, 자율화, 공유화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원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생산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로 봤을 때 생산 효율 30%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30% 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에이더버스와의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프로덕션 플랫폼은 복스바겐 122개 공장과 모든 설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통해 전 공장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글로벌 아키텍처를 표준화해서 한 공장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공장의 앱스토어 형태로 확장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 인더스트리얼 클라우드는 1,50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의 정보가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스바겐의 공급업체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공급사의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전체적인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복스바겐은 기존과는 다른 추진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있는 그대로 공급자, 구매자 관점에서 구매를 하고 닫혀진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있는 복스바겐에 맞는 기술을 직접 구체화해 나가고 장기간의 차세대 프로젝트 형태가 아닌 신속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또한 플랫폼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좀 더 넓게는 아마존의 혁신 방법론을 적극 도입해서 아키텍처, 조직, 메커니즘, 문화 관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는 클라우드를 10분 활용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의 플랫폼을 원칙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조직적으로는 여러 펑션, 즉 생산, 현업, IT 이런 다양한 부서들의 오너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메커니즘과 문화적으로는 아마존의 고객으로부터 거꾸로 일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애자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유스케이스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 공장 최적화에 있어서는 독일 공장을 중심으로 주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이에 성과를 확인한 후 다른 공장에 확산을 합니다. 또한 디지털 현장 관리 같은 경우 폴란드 공장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플랫폼이 발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복스바겐의 디지털 프로덕션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그 위에 다양한 유스케이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비단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AWS IoT 사이트와이즈와 그린그래스 커넥트를 통해 모으고 이를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일부 레이턴시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웃포스트를 활용하여 엣지에 디플로이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랜딩존은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은 DPP 서비스 레이어에 디플로이되고 API 게이트를 통해 타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으로는 현대건설기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최계현 책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건설기계의 ICT 개발과 팀장을 맡고 있는 최계현 책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건설기계가 AWS와 함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걸어온 여정입니다. 우선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짧은 여정과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50개국 540개의 딜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문구로 아직 저희 회사는 제조, 판매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조, 판매 회사가 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현대건설기계는 제품에 그치지 않고 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원격 관리 시스템인 하이메이트가 그중 하나입니다. 하이메이트는 약 10년 전부터 웹 서비스 형태로 장비를 원격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최근 1, 2년 사이에 엔드 커스터머인 플릿 매니저를 위한 플릿 레포트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을 단기간에 개발하고 출시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이메이트가 2018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분석 환경을 갖추고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등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2년 전이면 제조업으로서는 상당히 빠른 결정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전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었고 흔히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꼽는 스케일러빌리티에 의한 효율적 운용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현업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IT 자원이 셋업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자체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지속적 혁신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에 하나는 이제는 부서 내부, 사내에서도 클라우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스템 자원 때문에 개발을 늦춰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이들 아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면 이전의 전통적 제조업의 가치 사슬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통적 제조사가 전통적 고객에게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으로 생산된 제품을 파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IoT, 데이터 분석 기법,
AI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 등의 등장으로 스마트 제품과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만들어냈고 스마트 제조소는 스마트 고객의 데이터를 스마트 제품으로부터 얻어서 제품 서비스 또는 엔지니어링에 응용을 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오늘날 스마트 제조업은 단순히 스마트 제품의 생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서비스의 영역으로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스마트 서비스만을 별도로 디커플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별도의 서비스 플랫폼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알고리즘, 그리고 최근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불리는 촘촘하게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기존의 제품 보증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단순히 상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스마트 서비스는 물리적 서비스 및 상품과 디지털 제품을 데이터 기반으로 묶어서 개인화된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동어 반복처럼 들리긴 하지만 스마트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것이죠. 기존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제품 판매를 위한 단순한 보조 수단에서 디지털과 결합하여 별도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만드는 전통적 서비스에서의 고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급속하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입니다. 이를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서 클라우드가 뉴 노멀이 된 것처럼 점점 더 스마트한 서비스가 보편화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통한 고장 예지 사례 같은 것이죠. 또한 이와 관련되어 고객 서비스와 범위도 확장되고 기대 수준도 향상됩니다. 업타임을 보장해 준다든가 케어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를 전통적 서비스, 즉 노하우를 지닌 서비스 요원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 장비 산업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설 장비는 텔레매틱스라 불리는 IoT화가 상당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특성상 완전 자유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반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머신 가이던스 앤 컨트롤링이 탑재된 장비가 보편화되고 있고 대형 건설사와 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몇 선진업체들은 자체적인 생태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기저에는 텔레매틱스 및 서비스 레벨을 적용한 서비스 상품 개발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그동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고장 진단 알고리즘과 텔레매틱스로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분석을 활용한 플릿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적 서비스를 혁신하여 스마트 서비스로 탈바꿈한 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갑자기 테크 컴퍼니가 되어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원과 기술 수준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껏 구축한다 한들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일까 하는 니즈 파악의 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해관계를 지닌 전통적 서비스 수행 주체를 및 기술에 대한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 장비 스마트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는 건설 장비 산업에 딱 맞는 기성품 디지털 솔루션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딜러 서비스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고객 니즈 파악에 있어서도 텔레매틱스를 제외하면 구축된 루트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AWS에서는 아마존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DIP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이 방법론에 공감하여 DIP에 따라 아마존과 함께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여정을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DIP는 워킹 백워드 프로세스로 한마디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와 가치 입장에서 PR 자료부터 거꾸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워킹 백워드 워크샵을 본격적으로 시작으로 솔루션 워크샵과 프로토타이핑을 거쳐 그 결과물을 내부 및 외부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워킹 백워드 워크샵을 통해서 다양한 부서의 인원들과 커스터머 입장에서 문제와 솔루션을 정의하고 가상의 PR 자료를 만들어보는 커스터머 전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더 가다듬어 PR 자료, 예상 FAQ, 이에 따른 비주얼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구성원들 간의 일관적인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솔루션 워크샵에서는 작성된 비주얼 및 FAQ를 바탕으로 설계된 워크플로우에서 각 부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어떤 부분을 가져다 쓰고 어떤 부분을 프로토타이핑으로 완성할지를 결정하였죠. 이렇게 해서 도출된 프로토타이핑 아이템 중에 몇 가지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부분이 있었고, 몇 가지는 다시 AWS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AWS와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한 부분은 스마트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AI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개발로 현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고장 진단 기능의 엣지 배포와 클라우드 학습, 그리고 결과 모니터링 부분, 고장 발생 시 부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파이프라인 개발이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구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AWS 프로토타이핑 팀에서는 이 구현을 애자일 프로세스에 따라 구현하자고 제안하였고, 따라서 이와 같은 3번의 스프린트를 통해 작동하는 결과물을 비교적 단기간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크럼 조직은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 현대건설기계의 데이터 분석가, IT, 서비스 인원이 결합하여 구성하였고, 협업 도구 및 여러 번의 워크샵 등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및 글루, 람다 등을 결합한 부품 추천 알고리즘 개선 파이프라인, 그리고 AWS IoT 그린그래스와 세이지메이커를 결합한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알고리즘 및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개발부터 배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부분의 핵심 모듈이 구현되었죠. 이러한 유형적 결과물 외에 무형적으로는 제조업 특성상 경험하기 어려웠던 애자일 프로세스와 클라우드9 같은 IDE부터 클라우드 포메이션까지 이어지는 데브옵스 과정, 그리고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IAC와 GIT의 결합으로 MSL을 관리하는 노하우 등 많은 부분들이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DIP와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여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한 번에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부터 모듈화하는 것으로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작은 부분부터 출발하여 가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조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목적 지향적인 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구현에 있어 워킹 백워즈 프로세스를 적용한 것을 돌이켜보면 사실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는 초기 단계부터 일관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었고, 다양한 부서 간의 이해 충돌이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르게 보면 제각각 장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객 접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스마트 서비스의 목적하고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현대건설기계는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 구현의 여정을 거쳐 하이케어라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보신 머신러닝을 통한 원격 진단, 그리고 부품 추천을 통한 예방 정비, 그리고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클라우드 구축 요청을 통해 장비 그룹의 분석, 모니터링 서비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정에 큰 도움이 된 AWS DIP 팀, 프로토타이핑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건설기계는 AWS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 고객에게 더 나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MN소프트의 GIS 센터 구축 사례에 대한 이인현 센터 개발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MN소프트 이인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AWS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센터 개발실 멤버들과 파트너사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글로벌 커넥티드 카 서비스 중
GIS 센터 구축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요 용어부터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고 하면 아마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동차 내에 설치된 모뎀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연계하여 차량 기능을 확인, 동작시키거나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의 일체를 말합니다. 과거 텔레매틱스 서비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다음은 블루링크, 유보, GCS입니다. 블루링크는 현대자동차에서 앞서 말씀드린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수행하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현대차는 블루링크, 기아차는 유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의 약자인 GCS라고 브랜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IS 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본 사례에서 말씀드리는 GIS 센터는 자동차의 위치값을 기반으로 실시간 길 안내, 교통정보 안내, 그리고 위치를 이용한 컨텐츠 서비스 등을 자동차와 주고받을 때 운영되는 센터를 GIS 센터로 부르기로 합니다. 이러한 GIS 센터를 이해하려면 현대 MN소프트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 현대 MN소프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해외 사업 전개 방향에 맞추어 북미, 유럽을 포함 전 세계 15개 권역에 진출하여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지도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센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대륙 및 지역별로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본사와 함께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대차에 탑재되어 구동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인포테인먼트 주력 제품이며 커넥티비티 사업은 센터를 활용하여 위치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를 담당할 사업으로 자율주행용 지도와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 이 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래 자동차의 핵심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GIS 센터는 커넥티비티 영역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항목에는 GIS 서비스와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GIS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GIS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 서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브랜드인 블루링크, 유보, GCS라는 브랜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보면 4개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센터 길 안내 항목이 GIS 센터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제품은 크게 3가지 제품이 있으며 근본 구축 사례인 GIS 센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 센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과 모바일 앱에서 경로 탐색 요청과 같이 서비스가 인입이 되면 먼저 현대자동차 자체 IDC에서 해당 메시지를 받아서 저희 GIS 센터에서 전달해주고 인입된 요청에 맞도록 저희 센터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를 받아서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만들어 다시 자동차나 모바일 앱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서비스는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북미와 유럽에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계획이 2017년도에 확정되어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검토 당시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차량 출시 계획은 있으나 실제로 판매 상황이나 어느 정도의 사용량을 보일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서버 대수 등 인프라 자원의 규모 등을 정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차량 판매나 서비스 일정이 추가로 조정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검토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사용량에 대한 추정 역시 곤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사용량 기준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용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미리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여야 하는 기존 IDC 형태로는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 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법적인 요건 해결을 위하여 서비스 지역 내 센터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등 자체 센터가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개발 및 운영 환경에 대한 문제로 모든 개발자와 개발된 모듈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어 업데이트, 배포 등의 운영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현지 운영 인력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을 진행해야 하는 인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지역 및 장비 이중화 등 안정적 인프라 운영 요건도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당시 저희가 진출한 사무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역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원격 관리, 통제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갖춰져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로 AW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 아키텍처입니다. 북미와 유럽 모두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서비스 3개 항목으로 구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점선은 서비스 에어리어를 의미하며 센터가 분리되는 것은 물론 장비 이중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S3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토리지를 구성하였고,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여 오토 스케일링 가능하도록 설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3개 서비스 항목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지도 등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 항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에 해당하여 데이터 송수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북미 유럽에 배포하여야 하는 디지털 지도와 교통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를 현지에 배포하는 솔루션으로 S3의 대용량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접 저희가 현지 센터에 올리는 시간은 자체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S3를 통하여 약 2배 이상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S3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고민 없이 백업까지 해결하는 등 효과를 얻어 현재도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데이터 업무는 S3 솔루션을 이용하여 활용 중입니다. 다음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었는데, 저희 GIS 센터는 실시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부하가 생길 경우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가장 영향을 받는 서버군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서버군과 경로 자체를 연산하는 서버군입니다. 이 두 서버군에 대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임계값 이상에 도달할 경우 10분 정도 내외로 서버 증설이 이루어져 서비스 사용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 확인하고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비 및 지역 이중화입니다. 북미와 유럽 모두 2개의 센터를 이용하여 각각 서비스 에어리어에 장비를 별도로 두는 지역 장비 이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물리적인 장외 상황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유럽에 실제 적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 분리 외에도 장비 이중화까지 고려하여 구축되어 있으며, 하나의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인접한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GIS 센터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고객 궤적을 통하여 경로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경로 분석 업무에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 전문 운영회사는 아니지만 인프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툴을 설치하였으며 24시간 365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적재되고 운영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사에 정기적으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GIS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희 첫 사례이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장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하였던 항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부하 테스트는 사실 사전에 계획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도 했지만 테스트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전 설계가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계치 확인, 기능 동작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여 자체 진행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리허설입니다. 모의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전에 장애 상황을 가정하고 현지 사무소, 담당자, 모니터링 업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장애를 해결하는 과정을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었으며 약 40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 문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몇 번의 오류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 이후를 위한 준비인데 실제로 장애 대응을 위한 개발자는 국내에 있는데 북미나 유럽은 시차가 발생하여 동시 시간대 근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개발자를 현지 시간에 맞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현지 사무소 내 담당자를 추가 배정하는 등 조치를 수행하여 조기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IS 센터 시스템 아키텍처는 숙련된 AWS 아키텍트와 함께 설계를 하였는데 아마도 다른 사례를 통하여 이미 검증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축되어 북미와 유럽에 운영 중인 GIS 센터는 각각 금년도 4월과 7월에 오픈하여 현재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차량 출시 일정이 변경되면서 예측된 사용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21년도에 약 40만 명 이상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GIS 센터를 통한 기란넷 서비스는 2020년도 북미와 유럽, 러시아를 시작으로 21년도에는 인도 지역에도 서비스가 진출하는 등 계속 확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의 일환으로 2022년도에는 신규 지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21년도에 추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GIS 센터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정대로 사용량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이후 저희 과제는 GIS 센터가 추가로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북미와 유럽에 구축한 GIS 센터와 유사한 구조의 센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AWS 기반으로 확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는 IaaS 서비스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운영 중에 추가적인 기능 요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WS에서 제공되는 파스 서비스 중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교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서비스 항목으로 저희 현대 MN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영역이며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플레이맵과 맵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체 서비스이며 플레이맵은 저희 현대 MN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B2B 제휴를 위한 GIS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미 이 서비스는 AW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될 기능이 많으므로 AWS와 계속 협업이 필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 맵피 서비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로 현재 다른 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충분한 AWS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GIS 센터에 대한 구축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장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IS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21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AWS 클라우드의 효과는 내년부터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AWS와의 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GIS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였는데요. 세션을 마치기에 앞서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